자, 5월 22일 당사는 맥스투자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보통주 18,000주, 액면가액 5,000원 발행하여 맥스투자에 교부하였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 현물 출자인데 이것도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안 적혀 있죠. 주식의 가치가 있으면 주식의 가치가 회계에서 먼저고 주식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 수취하게 되는 거에 대한 대가의 시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식의 가치가 1억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럼 현물 출자는 뭐든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전표에서 5월 22일 날 대변의 자본금 이 금액은 18,000주에 5,000원 하면 9천만 원이네요. 그럼 9천만 원에 차변에 우리는 장기 차입금 맥스 투자 금액이 1억 원이고 그럼 차이 나는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그게 있는지 봐야 되겠죠. 5월 22일 날 보면 깔끔하네. 얘밖에 없네. 그럼 없으니까 자,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1일 주식회사 남부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대금 중 440만 원은 선수금과 상계하고 2천만 원은 동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거래이다. 자, 지금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니까 매출이죠. 11번 매출 과세고 4,400만 원 포함이니까 4천만 원 파는데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있고 동회사는 남부산업이 우리한테 어음 준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받을 어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자, 그럼 날짜 7월 1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제품을 4천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남부산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 혼합 차변에 선수금이 440만 원 어음이 2천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네요. 자, 다음 10월 12일 기계장치 한 대를 200만 원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대금은 1개월 이내 지급받기로 하였다. 300만 원짜리를 200에 팔았네. 100만 원 손에 나오겠네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날짜 10월 12일 날 우리 기계장치 한 대를 200만 원에 별도로 팔았고 거래처는 있나요? 있네. 왜 저렇게 적어놨어?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 혼합. 자, 기계장치는 1,200에 사서 900만 원이 달았고 우리는 1개월 이내 받을 거니까 미수금으로 220만 원 받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다음 10월 28일 공장 직원들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 세트를 현대백화점에서 55만 원 공급 대가에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카드 결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공장 직원 줄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의 현대카드네. 자, 그럼 날짜 10월 28일 날 57번 카드 과세 명절 선물 세트
금액은 55만 원 쓰면 분리되고, 우리 현대백화점이고 카드사는 현대카드, 미지급금액 카드사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죠. 자, 다음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포함 수익금액 제외겠지. 간주임대료면 반영하시오. 월 임대료는 이미 입력 및 반영되어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뭐 전부 다 시켰네. 그러기엔 점수가 너무 작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갱신한 거는 없고 전부 다 1기 기간 동안이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가서 기간은 4월부터 6월, 메이드 밥집 집밥이고 메이드 집밥. 자, 층은 없고 1층 102로 면적은 600제곱미터, 식당 2014년 12월 1일, 15년 11월 30일, 3천만 원에 120만 원. 자, 좋은 상사 2층 201호 400제곱미터 사무실, 15년 5월 1일, 2016년 4월 30일, 1,0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입력 끝났죠. 이자율 말 안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올해부터 정기예금 이자율 1.2로 내렸어요. 여러분들 1.8인가 1.6으로 공부했었죠. 그런 건 말 안 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금액.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쓰면 확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 6월 30일 날 임대료는 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간주 임대료가 22만 8,766원이고, 자, 언합해서,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을 안 했다, 그죠? 근데 누구한테 받았다고, 어디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되 문제낸 사람이 그 부분 미스한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4월부터 6월,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 여기에 과세표준 명세에 여기 들어왔죠. 그러면 이대로하고 저장하면 끝이네요. 자, 다음 2번. 기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 반영하여 2015년 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과세표준 명세 제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수령명세서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찾은 건 아니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먼저 매출을 보면, 자, 8월 20일 거래처 곰테크에 730만 원의 상품을 판매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 506만 원, 나머지는 구민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럼 얘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그럼 일단 얘하고 신고서니까 두 개 다 열어놓고, (7월부터) (9월) 얘는 무시 적혀 있나요? 아, 기 입력된 자료 무시 있구나.
제가 방금 그걸 생각을 못해서 당황하고 멈춰 있었어요. 덮어 써야 될지. 자, 그럼 얘는 730만 원이고,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서는 여기서는 보면 730만 원의 별도니까 73만 원 더한 이 금액에서 우리는 돈 받은 거 506만 원 빼면 297만 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 받은 거죠. 그럼 297만 원이고 얘가 지금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거고, 첫 번째 거로 쓰는 게 이거죠. 공급 대가로 만들어 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 다음 두 번째는 김주은에게 상품을 소매로 매출하고 금융카드로 결제 받았다. 이건 카드로 받았네. 130만 원 별도. 그러면 130만 원의 별도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 143만 원 더하면 44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44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럼 일단 얘는 끝났네. 매출이 끝났으니까. 다음 매입에서는 7월 13일 상품 620만 원을 거래처 주식회사 하나상해로부터 현금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산 게 상품이니까 40번에 40번이 아니죠. 10번에 620만 원에 62만 원이고, 다음 8월 2일 날 원재료 운반용 화물 차량에 주유하고 16만 5천 원을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법인명이 현대카드이고 주유소는 모두 목천 주유소에서 이루어졌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얘는 필요 없네. 자, 40번에 15만 원에 15,000원. 그럼 얘도 끝난 거고, 신용카드 매출원표 순형명세서에서 7월부터 9월 8월 2일날 삼용카드 목천 주유소 현대카드 금액 15만 원의 별도,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얘도 끝났네. 생각보다 문제 잘 만든 것 같죠? 그죠? 딱 시간 소비하면서 실수 유발하려고 노력한 느낌. 자, 이제 결산으로 가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 광고 선전비에는 제품 홍보용으로 구입한 볼펜 구입 대금 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결산 시 남아있는 볼펜 금액이 24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그럼 광고 선전비라고 전액되어 있는데 240만 원만큼 취소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소모품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광고 선전비 남아있는 240만 원만큼 취소하고 얘를 소모품으로 대체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다음 유가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기말 공정가액 변동은 손상차손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냥 평가 손실만 해란 이야기예요. 내렸다가 올랐네. 그럼 80만 원 올랐는데 정부에 30만 원 평가 이익만 남아 있으면 되죠. 그러면 자, 매도 가능 증권 80만 원치 올려서 장부 금액을 맞추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취득원가하고 차이인 30만 원이 남아 있을 거니까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정기에 인식한 거겠지. 그죠? 다음 3번. 회사는 7월 1일에 영업관리용 시설장치를 한 대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으며 월할상각하기로 한다. 그럼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국고보조금은 1억 5천 중에 1억이니까 3분의 2네. 그죠? 자, 그럼 차변에 우리 영업관리용 시설장치니까 800번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해보면 1억 5천만 원에 4년, 그런데 절반. 그럼 1875만 원이죠. 187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시설장치 거. 시설장치죠. 네, 시설장치 거 이 금액.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비 취소할 건데 1875만 원에 3분의 2가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 나누기 3. 그럼 1250만 원이네요. 그럼 1250만 원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이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가렸어도 국고보조금 시설장치 거 취소하면 되겠죠. 얘들이는 상계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도 문제 없어요. 자, 다음 4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80.25원이다. 자, 올해 발생한 거죠. 아니네. 왜 꺼득했어. 자, 전기네. 그럼 전기말 평가한 걸로 있겠죠. 그래서 5,500인데 올해 걸로 계산하라는 거네. 그럼 외화예금. 자, 먼저 계산해 보면 5만 달러에 1080.25원 하면 이 금액인데 내 장부에는 5,500만 원. 그럼 98만 7,500원 손해 봤네요. 외화 예금이 줄어들었네. 그럼 대변에 외화 예금이 500원. 그럼 내 자산이 줄었으니까 환산 손실이다. 이렇게 하면 결산 문제도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1번. 다음은 5월의 인건비 자료이다. 수당 등록 및 공제 등록 후 인건비 자료를 입력하여 5월분 급여 대장 중 중도 퇴사자 반영 및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일단 2명이 있고 별도 제공되는 식사는 없다. 비과세고 차량 운전 보조금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비과세고 김태희는 4살 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육아수당으로 얘는 비과세란 이야기죠. 자, 중도 퇴사자 김찬호가 5월 25일 퇴사함에 따라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2천만 원과 퇴직위로금 1천만 원을 5월 31일에 지급한다. 그럼 3천만 원이 다 과세 대상 퇴직급여고, 중도 퇴사한 사원 김찬호의 연말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에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에 반영한다. 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만년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등 보험료 상기자료 직접 입력. 급여 지급일은 5월 31일.
자, 그럼 먼저 그만둔 사람이 김찬호죠. 그러면 김찬호의 그만둔 날 날짜가 2015년 5월 25일. 자, 이거 옛날 버전이라 이걸 이야기 안 해줬네. 지급일자 여기 있죠. 옛날엔 여기서 써서 자동 들어가서 좀 편했다고 한 거였어요. 2015년 5월 31일. 근데 옛날에는 여기 안 좋았던 게 여기에 퇴사일자를 많이 써서 사람들이 감점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퇴직금 지급일이라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무이급에서 틀렸어요. 세무이급은 퇴직소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날이 그날이 같은 날인지 오해하더라고. 그래서 없어져서 거기선 편한데 이제 우리는 퇴직소득 원칙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자, 그럼 순환공제에 가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비금만 있죠. 그러면 둘 다 비과세였고 이렇게 하고 5월달 급여고 5월 31일. 자, 그럼 이 사람은 250만 원, 15만 원, 3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는 자, 여기에 환급조, 급여반영. 다음 이태희,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5월달에 지급하고 김찬호. 그러면 영수일자까지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퇴직급여는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입력이 끝났죠.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5월 그만둔 거 전부 다 5월달 지급해서 근로소득 정산도 있고 퇴직소득세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저장하면 끝나죠. 자, 우리 퇴직금에서 퇴직금은 웬만하면 다 과세인데 그 퇴직금의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근데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직원들이 모아주는 전별금 이런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걔는 회사가 주면 다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직원이 다른 데 주는 걸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과세하려면 증여세를 과세해야지. 어쩌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대상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2번. 다음은 판매사원 이성실 씨에 대한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공제는 모두 이성실 씨가 적용받기로 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어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을 모두 입력하며 주어진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이라 가정한다. 이성실 씨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쓰라는 거죠. 남자고 특이한 거 없고 배우자는 일시적 인적 용역이 550만 원 있는데 분리과세 받고 싶대요. 그러면 60%니까 40%를 소득금액으로 보면 550에 40% 220이네요. 그러면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니까 기본공제가 되고 얘는 뭐 나이는 컴퓨터가 봐줄 거고 어머니는 올해 돌아가셨고 이자 소득 2천만 원 이하죠. 그 원증서 있으면 분리과세하면 되고
동생은 장애가 있네요. 그럼 소득 없으면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다. 그죠? 아마 이 회차는 그거 안 뜨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 안 뜨고 동그라미만 체크 안 하던가요? 아, 있던가요? 어, 그럼 그 이전이었나 그게? 아, 왜 여기로 왔어? 사원 등록에 가서 이성실 씨의 부양가족에 가서 본인은 특이한 거 없고 배우자 김영희, 자, 배우자 문제 없고 소득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니네. 여러분 떴어요? 1번?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1, 2, 3번이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만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몇째 이런 거 357 없었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죠? 자, 그럼 이제 회사 바꾸고 651번 남해안.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단기 대손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외상 매출금 채무자 6개월 이상 연락 두절로 인한 대손 처리. 연락 두절 대손 사유가 안 되죠. 자, 받을 어음이 있는데 199만 9천 원.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음 200만 원. 200만 원짜리인데 회계 처리를 이거 했다는 건 스스로 비만 기록을 장부에 뒀기 때문에 잘한 거죠. 부인할 거 없죠. 자,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얘 두 개인데 할인어음은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니까 뺄 거고. 자, 단기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기 2월액 중에는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1%로 한다. 그럼 이제 보고 쭉 쓰면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7월 15일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그리고 얘는 연락 두절 금액은 400만 원 모두 대손 충당금이라 그랬으니까 자, 10월 6일 날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이고 부도 6개월 경과 199만 9천 원을 해서 모두 다 신해 줄 거고. 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빼고. 자, 그럼 장부상 기초잔액은 제일 아래 982만 원, 부인액 60만 원, 단기 상각비가 이 금액. 참 숫자를 아름다운 숫자를 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얘는 382만 1,000원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맞죠? 자, 그럼 우리 조정할 거는 얘 400 그리고 얘 조정 등록 가서 대손금 부인액 400만 원 유보 발생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6만원 유보 발생.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6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3개 들어오면 얘는 끝이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있고, 회사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기 12월 30일에 수탁 회사에서 판매한 물품이 통보되지 않아 전기의 매출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단기에 회계 처리하였다. 단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하여 전기의 세무 조정은 올바르게 처리되었다. 그럼 마이너스로 쓰고 둘 다 추인해 주면 되겠네.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내용에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이고, 사업상 당사의 매출 거래처에 시가 200만원 제품을 증여하였다. 생산 시 제품의 원가는 100만원이고 매입세에 공제되었다. 이건 뭐 시가로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제품 직수출액은 3억 8,500 제품에서 직수출이 있는 거고, 위탁 제품 위탁 판매 관련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방금 이거 보기 전까지 읽으면서 이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적정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먼저 갈게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없어서 그렇지 이 두 개 같이 세트로 잘 나와요. 잘 나왔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요즘은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 봐야 되나 그럼? 그죠? 자, 먼저 상품 매출이 2억 5,600 맞고 제품 매출이 7억 8,500.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수익 금액 조정 가서, 자, 얘는 제품에 대해서 마이너스 1,500 마이너스 1,000만원. 자, 조정하면 전기 위탁 매출 원가 누락한 거고, 얘는 전기 위탁 매출 누락한 거고, 이건 추인 조정한 거고, 그리고 와서 1,500 줄어들어 있으면 저자. 얘는 이걸로 끝이죠. 자, 다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서 잘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7억 7천이 제품 거구나. 그럼 제품은 제조, 유무선, 통신장비. 상품은 도매, 통신장비. 그리고 제품 매출에서 여기에서 직수출이 3억 8,500. 절반이네. 얘를 지워주고, 그럼 이제 여기도 끝났고, 과세표준 차익 검토에 가서 딱 200이 보이는 순간 이것만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럼 이제 끝났네요. 자, 다음 3번. 기장된 자료와 다음 추가 자료를 세무 조정한 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번에 이자 수익 중에는 단기 초에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만기 보유 증권 액면가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 8%, 유효이자 1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지금 이 만기 보유 증권 높여준 거는 유가증권 평가한 거죠. 이건 세법은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돈은 받았으니까 세금 낼 건데 얘는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변에 이자 수익 처리했죠. 그래서 얘는 입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 둘 거예요.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차감 조정에 없네. 자, 그러면 얘는 만기 보유 증권 15,030원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만기 보유 증권 유보다. 얘는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돈 받을 때 그때 전부 다 추인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인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350만 원을 건물 관리비로 처리하였고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29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계산했대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소액주주 아닌 임원에 대한 거는 당연히 송금불산입인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 우리 지원해 준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 비용 송금으로 인정할 거기 때문에 얘만 처리할 거고 출자자지만 임원이니까 상여라고 처리할 거죠. 그래서 이것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만 출자 임원 사택 유지비 건물 관리비로 쓸걸. 자, 이거 상여 송금 불산입 출자 임원 사택 유지비 상여. 다음 3번에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상장된 유가증권을 7,500만 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취득 당시 해당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건 내가 이번에 이야기 안 해준 것 같네. 특수관계인 사람한테 저가 양수하면 우리는 시가로 변환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방금 특수관계자라고 표현 안 하고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죠. 특수관계 회사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특수관계인 사람한테만.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회사에 특수관계사가 나온 적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한테만 하면 시가로 한 걸로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높이고 법인세액에서는 이만큼 이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잡아요. 그래서 얘는 입금 산입으로 그리고 유보로 처리했다가 처분할 때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높여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유보 발생. 자, 다음 4번에 업무용 화물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원납금에 대한 환급금 40만 원과 환부이자 26,000원을 모두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자동차세 40만 원 돌아온 거는 납부할 때 비용 인정, 돌아와도 수익 인정. 얘는 문제 없고 환부이자는 얘는 우리는 법인세든 재산세든 뭐든 간에 입금으로 불인정. 그래서 얘만 입금 불산입 기타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26,000원만. 자, 얘는 자동차세죠. 자동차세 환부이자 26,000원 기타. 입금 불산입 자동차세 환부이자 기타. 자, 그럼 이제 얘 끝이네요. 자, 다음 4번.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가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과 자본가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단기 중 자본 변동 내역은 단기순이익 960만 원 뿐이고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은 없다. 얘가 정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놓쳤었어요. 단기순이익이 결국은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920만 원 증가한 거예요. 그 말고는 증가 내역이 없는 거예요. 기초정보잖아. 야, 정말 문제된 사람이 제가 봐도 제가 시험 봤으면 놓쳤어요. 100%. 그죠? 자, 전기만
을표니까 기초 정보가 한도 초과 그리고 차감 조정의 미수이자 재고자산 평가감 가산 조정이 되어 있네요. 자, 단기 세무 조정은 얘는 필요 없는 정보네. 얘는 기타 사유 유출이니까 정기 예금 미수이자 지금 얘 추인되는 거고, 정기 재고자산 평가감 얘 추인되는 거고,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얘 추인되는 거고, 얘 발생하는 거네. 그리고 가표에서 기초 정보를 준 거죠. 자, 그럼 알고 보면 엄청 간단하다, 그죠? 얘도 무시하라고 했죠. 왜냐면 가끔씩 두고 아래 쓰라고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지우지 말고. 자, 그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140만 원, 140만 원, 올해 90만 원 늘어났고, 다음 정기예금 미수이자는 기초가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30으로 추인되고, 다음 재고자산 평가감이 75만 원 얘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또 없죠, 빠뜨린 거. 그럼 자적 가표에 가서 자본금 3억, 자본잉여금 720만 원, 이익잉여금 3,700만 원에 올해 960만 원이 증가했다. 얘는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끝이죠. 자, 다음 5번 보너스 문제죠, 지금. 그죠?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명세서 작성 시에는 1번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액 계산과 2번 공제세액 명세만 반영하기로 한다. 우리 쓰는 거고 그냥 한번 확인하는 메뉴고.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모두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자, 당해 3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는 연구전담부서로 신고된 연구요원, 주주인 임원 아님 인건비고 문제없고, 원재료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그냥 보고 쓰면 끝이네요. 자, 그럼 우리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가서 먼저 개발비 2,200, 재료비 1,000만 원. 다음 경상연구개발비 제조 2,400, 600. 자, 다음 최근 1년 그다음에 3,200, 2,400, 2,200 이렇게 하고 공제세액 보면 50% 제외되어 있으면 정확한 거죠. 그죠? 사실 이 서식이 그 시험 문제 나온 지가 몇 번 안 됐을 때 이때까지가.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 서식을 이렇게 구경시키는 식으로 나오다가 뒤에 점점 이제 주주인 사람이 생기고 세액공제점에서 3번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때는 시작이라서 조금 미약한 상태. 그 상태가 이때였다 보시면 돼요. 자, 1번 기말 현재 참고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은 100만 원이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미착 상품이 15만 원. 그럼 우리 거주에는 15만 원 더해 줄 거고, 그냥 플러스. 시용 판매로 출고하여 매입자가 보관 중인 시성품 20만 원. 기말 현재 8만 원은 매입 의사 표시함. 그러면 12만 원은 내 거네. 여기는 못 쓰겠네. 플러스 12만 원.
다음 장기 할부로 판매한 할부 판매 상품은 뭐 지금 여기 내 재고 자산 이야기할 게 아니죠. 얘는 뭐 돈 회수하고는 수익 인식이 대한 부분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얘 둘이 더하면 127만 원.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2번. 주식회사 세무의 감자전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무가 발행 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 소각한 경우 감자 후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는 1000주를 감자하는데 아래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죠. 그럼 500만 원 자본금을 감자하는데 우리는 6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감자 차손인데 감자 차익 30만 원 상계하면 감자 차손이 70만 원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주식회사 태양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2015년 말에 발견하였다. 이 오류로 인하여 2015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지금 2015년이 올해죠. 그죠? 그럼 전기 기말에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했어요. 그러면 기초가 과대 계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기초가 과대 계상이 되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겠죠. 기말은 그대로니까. 그죠? 기초가 늘어나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익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매출 원가 늘어나니까 줄어들겠죠. 그런데 단기에 기말을 또 과소 계상했어요. 단기 기말을 과소 계상하면 매출 원가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매출 원가는 또 늘어나죠. 그러면 얘도 이익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5만 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자, 그럼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전기의 감가상각비는 올해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럼 단기에 70만 원을 과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익은 7만 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5만 원 이익이 줄어든 거와 7만 원 늘어난 거 순액으로 하면 2만 원 많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12월 31일 현재 개정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기계장치는 14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내역 연수는 5년, 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국고보조금은 건설기계 취득 시 즉시 수령하였다. 건설기계 취득 원가 100만 원이고 15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 개정 잔액은 40만 원. 2년 한 건데 40이면 알겠네. 5년이니까. 그죠? 절반이 그거였나 본. 12월 31일 국고보조금 개정이 16년 1월 1일 건설기계를 55만 원에 처분하였다. 16년 건설기계 처분 이익은 15만 원이다. 보자. 얘 장부 금액이 얼마죠? 장부 금액이 그렇죠. 40, 30 얘가 차감 계정이잖아. 그럼 순액은 100만 원에 샀는데 얘 둘이면 30만 원짜리죠. 우리 어제 푼 것도 제가 이렇게 계산했죠. 그럼 30만 원짜리를 55만 원에 팔면 25만 원 이익이죠. 그죠? 근데 1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틀렸네요. 그죠? 다음 14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50만 원이다. 얘 보니까 2년 상각했는데 14년 1월 1일이니까 14년 한 번, 15년 한 번 한 게 국고보조금이 30 남았다는 건 10만 원, 10만 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에 50인 거고. 자, 그리고 14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만 원이다. 왜냐하면 절반만 우리 거라서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할 게 10만 원만 처리했겠죠. 지금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니까 50만 원만 우리 거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이니까 10만 원만 해서 당기순이익에 10만 원만 미칠 거고 14년 말 건설기계의 장부가액은 40만 원이다. 50만 원인데 10만 원 상각하면 40만 원이겠지.
그죠? 지금 15년 말은 30만 원인 거고 지금 우리 앞에 했던 거 이때는 40만 원이겠죠.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국고보증은 40만 원이었을 거잖아요. 전기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게시할 때부터 기초부터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 얘도 처음부터 틀렸네요.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맞고, 회계 추정 변경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죠.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6번. 당사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액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며 공소는 공정 말에 발견된다.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하면, 자, 평균법이래요. 평균법이면 우리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으로 할 거고 가공품의 환산량 물어봤는데 정상공선 수량이 있죠. 이 정상공선 수량은 공손이 공정 말에 발견된다는 건 전액 완성품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완성품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오면서 공정 단계 몇 %다라고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얘 둘이 어떻게 분배하라라고 기준점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나온 건 다 말에 발견된다고 나오면 기말 정음품에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정상공소는 전부 다 완성품 수량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품 수량이 680만 더하기 42만이 완성품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럼 여기 빼기 우리 기말은 쉽네. 자, 68만 원 단위를 반 나누면 34만이죠. 방금 계산기 만지작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56만 원이다. 그럼 답은 4번. 이것만 발생이 나오면 일단 전제 조건은 이래야지 부담 없이 바로 그냥 더하는 거예요. 기말에 그 완성품에다가 정산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데 말에 한다는 건 얘는 불량품 검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발생한 거니까 여기에 다 배부하니까 여기 수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7번. 직접 노무비 단기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단기 중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실제 직접 노무비가 7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자, 얘가 AQ 한 개 70. 그런데 얘가 지금 임률 차이가 4만 원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스픽 곱하기 AQ가 얼마란 이야기죠? 얘는 66만 원이죠. 산소가 못했어요. 자, 이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는 표준 임료를 곱한 거죠. 그러면 150 곱하기 그냥 얘 하면 되겠죠. 그러면 66만 원 나누기 150 하면 4,400원. 지금 물어본 건 지금 실제 직접 노동시간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자, 답 8번. 아래 설명이 나타내는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과 형태별 분류에 따른 구분을 올바르게 나눈 것은? 자,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한다. 이거 변동비 고정비 나누는 건 이중 배분율법.
보증 부분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반영한다. 단계 배부법. 배부 순위가 필요하다. 단계 배부법.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9번.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가 발생하였다.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 균등하게 3분의 1씩 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지금 얘는 과소 배부가 됐으니까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쪽에 재무상태표 쪽에 3분의 2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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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차이가 났다고 하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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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은 기말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10만원은 매출 원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재고 자산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도 10만원 증가하는 거고. 자, 근데 단기 총 제조 원가 증가하나요? 일단 위치상 얘는 영향 미칠 게 없죠. 그래서 얘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는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증가하죠? 10만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8번, 아니 10번.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한다.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 행태는 제가 알려드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틀렸고, 계단 원가는 일정 범위 조업도 수준에서만 그 원가 총액이 일정한 원가이다. 맞죠? 전고정 원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설계된 달성 가능한 원가를 표준 원가란다. 참 저는 이 말이 참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 제조 간접이 배부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방식이니까, 예측치 중에서는. 자,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에 속한다. 제조 간접비하고 같이 변동 원가에 속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자, 10번, 11번 왜 이래? 다음 자료에 의하여 15년 12월 1일에 폐업할 일반 과세자의 폐업 시 재고 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본다. 폐업 시 잔존 재화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건물이 있고 상품이 있는데 상품은 재고 자산은 시가로 갈 거고,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은 감가체감 취득원가에서 감가체감률만큼 뺀 갈 건데 지금 15년 2월이죠. 그러면 11년 12월에 샀으면 2011년 12월 2기, 그럼 12년 1기 2기, 13년 1기 2기, 14년 1기 2기, 15년 1기. 그럼 8번이다. 어떻게 생긴지 이해가시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일자를 그냥 세라 그랬죠. 2011년 12월 31일 한 번, 2012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13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또 2014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이제 2015년은 6월 30일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8번인데 건물이니까 1과세 기간에 5%씩 달죠. 그러면 40%가 달았으니까 남아있는 대감률은 60%만. 그러면 6천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럼 6천만 원에 340만 원에서 6,34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부가가치세법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적용된다. 예전 때 한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해주는데.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은 확정신고할 때 가능하고 예정신고할 때는 신청할 수 없다. 맞죠? 3번 수입한 면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되죠? 수입한 것도 되죠? 전에 제가 그냥 이거 기억하자고 수입 양파 이야기했었죠? 가스에. 그죠? 자, 다음 4번에 면세 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는 면세 포기로 한 건 최종 소비자에게 과세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면세 포기도 제가 전에 취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닌 것들. 그래서 학술단체라든지 수출하는 것만 면세 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 취지하고 여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음 13번. 다음 손비 중 법인 송금에 산입되고 또한 개인 사업 소득자의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그냥 제 표현대로 쉽게 말하면 다음 비용 중 법인의 비용도 되고 개인 사업자의 비용도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둘 다 비용 인정되는 거. 그럼 1번에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급료. 법인은 비용 인정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자기 월급은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죠. 자기는 소득 금액이 자기가 번 돈인 거예요. 근데 자기 월급이라고 또 빼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재고자산 평가 차손은 둘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고 유가증권 평가는 실제로 돈 안 번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평가 손실이든 평가 이익이든 전부 다 취소하는 조정했던 기억나시죠? 그럼 비용 인정 안 하고 기계장치 처분했을 때의 장부가액. 지금 기계장치에 처분해서 장부가액이라는 건 대응원가인데 고정자산 매각한 거를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매출로 보나요? 우리 수익금액 제외에 고정자산 매각 있잖아. 그러면 수익으로 안 보죠. 그런데 비용으로 얘를 인식해 줄 일이 없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안 봐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얘는 다 인정을 해요. 둘 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되는 건 2번만 있네요. 자, 전에 문제에서 제가 얘 금액 바꾸자 그랬죠. 얘 얼마로 바꾸자 그랬죠? 1200. 얘는 그럼 1240. 그럼 일단 두 개를 만진 순간 두 개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그죠? 얘를 맞게 제가 바꿨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필요경비를 80% 해주다가 지금 이거 일시적 강인에 대해서 그러다가 지금은 60%라서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그 부분만. 그럼 자 14번 보면 거주자 이세무는 15년에 일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실제 필요경비는 고려하지 않음. 가해 소득은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하지. 그죠? 이건 어쩌다 하면 기타, 저처럼 하면 사업, 그리고 아빠 선생님은 근로. 이렇게 형태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맞고 다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30%가 적용된다. 아니죠. 몰라 또 금액이 공이 한 개 더 붙어서 일부 된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일단 얘는 적용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아래까지 안 가도 틀린 거 알겠네. 자, 다음 3번에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타 소득 금액은 1,200만 원이다. 지금 1,200이라고 말한 게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상품 받은 거는 경품은 필요경비가 없죠. 그 필요경비가 없이 그냥 얘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얘는 60% 경비 빼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대는 얘 200만 원하고 얘 1000만 원하고 해서 1200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소득세 원천인수세액은 1240만 원이다. 그럼 얘는 지금 방금 1200하고 5000하고 전부 다 20%, 얘도 20%니까 방금 1200도 20%고 다 20% 하면 이 금액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네요. 자, 15번. 이거 틀리신 분 없을 것 같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은 70세이다. 맞죠? 경로자는. 3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소득 없고 장애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고. 3번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4번에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800만 원 있는 경우 끝났잖아. 이거 넘어가면 그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인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 되죠? 없다. 80만 원이면 돼, 그치? 그죠? 자, 이렇게 해서